다육이 부탁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건지 제가 어저께 저녁 때 오늘 벌써 내일이 벌써 수요일이야 이러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엄청 빨리 가고 벌써 1월 4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머 이거 뭐가 배웠지? 어저께 먼로 물 주려고 먼로 2개 이 화분 하나 자리가 이렇게 커요 여러분. 먼로 2개를 가져다가 지금 물을 주고 이제 애들 그 컴퓨터 하는데 앞에다 갖다 놨어요. 조금 따뜻한 데다가 또 그리고 또 공기도 조금 통하라고 주방 쪽보다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바람이라도 좀 일어나니까 거기다가 갖다 놨습니다. 아유 보기 흉해. 여기다가 다른 걸 좀 놔도 되겠어. 자. 이게 다육이가 화분 사이즈만 있는 게 아니라서 여기하고 자 그리고 쬐끄만한 거라도 올려놔야지 이렇게 흙들이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주사기 뭐냐고요? 이걸로 좀 물 줘요. 물 필요한 애들. 거기 화분 속에 뿌리 있는데 참 요 다육이를 그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웃긴다. 눈같이 생겼어. 대벌레. 대벌레 눈처럼 생겼네. 저는 이게 루디프리트로 입고를 했어요. 22년 10월 30일 날 입고를 했는데 프리티 다육에 요거를 지금 이름이 같은 이름으로 지금 판매를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얼핏 들은 거 다른 이름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다육이 이름 왜 달라요? 자, 다육이 이름 왜 자꾸 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많이 고민을 했고요. 경험도 했어요. 저는 그 판매자와 그 다음에 소비자의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는 일방적인 소비자여서 소비자 입장에서만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농장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농장 사장님들이 판매자잖아요. 그렇지만 농장 사장님들도 재배자, 유통을 주도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재배자는 또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니는 그 농장 있죠? 그 농장은 판매 농장이에요. 판매 다육이 농장. 재배하는 곳이 또 따로 있죠. 원래 재배를 하는 곳, 혹은 더 큰 유통을 담당하는 곳이 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재배하는 재배 농장에서 원칙적으로 이 다육의 이름과 가격이 정해져서 출하가 돼요. 여러분들 여기는 얼마고 저기는 얼마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모든 그 판매 농장이 이 러블리 로즈의 재배 농장에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비효율적이죠. 만약에 러블리 로즈 재배 농장이죠. 제주도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거기 가면 되겠습니까? 어떤 중간 유통업 자, 한 분이 그걸 가져다가 대한민국에 이제 그 충청도쯤에다가 딱 갖다 놔요. 그러면은 이제 아래에서 이제 이걸 가지러 가는 거죠. 자, 그런 식의 이제 유통 방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심지어 난 제주도에 직접 갈 거야.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가서 가져오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다육의 이름이 지어지고 다육의 가격이 정해지는 거는 보통은 재배농가, 판매농가, 뭐 유통 이제 중간에 이제 유통업체가 있다면 유통업체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시금치 사는 거랑 맨날 무슨 얘기 하나요? 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걸 한다네. 뭐 300원, 400원에 출하를 하는데 시금치 한 단이 막 3,000원이야. 이 말이 됩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지금 뭐야? 그럼 얘가 지금 500원인데 우리한테 5,000원에 파는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다육이만큼 재배 농가랑 판매 농가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 드물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경동시장을 가도 그 경동시장에서 있는 그 야채들이 어디에서 오냐, 거기 그 생산 농가에서 오냐,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거의 100%예요. 거의 100%.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그래도 다육이는 재배 농가랑 판매 농가가 직접 하는 데가 정말 많고 중간 유통이 한 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한 군데는 2군데. 그래서 다육이 가격이 그렇게 막 이
지금 많이 오르거나 막 유통해서 뭐 이렇게 막 배가가 돼서 뭐 이렇게 나온다던가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요 루디프리티를 보니까 이제 다육이 이름이 왜 다르냐? 다육이 가격이 다른 건 뭐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500원에 콩나물을 판다고 다른 사람도 500원에 팔아야 됩니까? 450원, 550원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팔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배농가 사장님이 내가 그 블루 서프라이즈를 제가 1000개를 사갈 테니까 50원 해주세요. 근데 다른 분이 하고요. 저는 100개밖에 못 사요. 그러면 당연히 600원에 팔 수 있겠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육이 가격 가지고 다른 데는 얼마던데 그런 얘기를 거기 가서 사시면 돼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진짜로 정말 판매하시는 분한테 실례인 거예요. 차라리 저 이거 다 했는데 500원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게 훨씬 더 센스 있는데 그거를 못 하시고 딴 데는 얼마던데 이렇게 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눈이 부시게해서 김 회장님이 운영하는 그 미용실에 가고 어떤 할머니가 동네 아줌마가 와서 딴 데는 빠마비가 얼마던데 거기 가서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자, 얘기가 왜 이렇게 긴 거야 빨리. 자, 그래서 자 이름이 같다는 것은 자 우리가 제가 간간히 계속 얘기했어요. 어머 세상에 요들기 이름이 나는 지금 스타제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딴 데서는 다른 이름인 것 같던데 같은 다육인 것 같던데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막 그런 의심이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는 포인트가 다육이 이름이 달라? 그래? 나 저거 안 키워봤는데 이제 이런 구매 기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그 모양이 있어서 내가 좋아한다면 나는 그냥 그 좋아하는 걸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런 기준으로 선택을 할 거야가 아니라 다육이 이름이 달라? 그럼 나는 그런 사볼래? 비슷한데 그래도 사볼래? 이렇게 이제 비슷하네? 그래도 키워볼래? 여기까지 가셔야지 나중에 배신감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다육이 이름은 어쩔 수 없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예로는 다육이가 만약에 중국에서 대량으로 막 수입이 되는데 수입이 되는 그 유통 뭐 아무리 그 진짜 헐값에 수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스 그다음에 이제 상품 저하가 되고 그다음에 유통 경비들이 어마어마하게 붙어요. 여기서 농사 짓는 거랑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보지 못했던 이제 그런 이제 다육들을 만난다. 이제 이렇게 보시고 이제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만주가 한국에 딱 도착했어. 천주씩 다 각각 다른 농장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야 이건 A다라고 불러갖고 이름을 지어서 유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와요. 그 다 나눠줘요. 그러면은 그 이름들이 10개의 농장에서 10개의 이름으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야 우리 이거 이름을 A로 유통하자 이렇게 안 돼요. 왜냐면 어느 농가가 가져가는지도 비밀이에요. 영업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다육이가 왜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오는지 그런 사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특정 A 농가가 요 얘기를 발견한 게 아니라 개발했어. 우연히 해서 막 종자를 늘려놨는데 얘가 대박 히트를 못 쳐갖고 이제 재미가 없어. 근데 어느 농장에서 와서 나 이거 절반만 주세요. 그거 가져가갖고 이름을 예쁘게 지어서 대박에 났어. 하고 얘랑 걔랑 이름이 달라졌네. 이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회에서 우리나라 다육이들이 유통 실태를 좀 조사를 했어요. 왜냐면 너무 막 빨리빨리 만들어지는 다육이 이름, 그 다음에 얘가 오늘은 A였는데 내일은 B래. 이런 그 실태들이 있어서 아마 소비자들이라던가 모르겠어요. 왜 우리나라는 그래? 해외 시장에서 어떤 그런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죠. 물론 해외 수출하는 다육들은 다육이 이름하고 부모 다육이 정보를 다 정확히 해갖고 수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배농가에 가갖고 몇 종이나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지, 다육이 이름을 어떻게 유통을 하고 있는지, 하나의 다육이가 몇 개의 이름이 있는지 이렇게 했더니 하나의 다육이가 2개 이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가 전체 다육의
7%라고 합니다. 7%, 100개 중에 7개의 다육이는 같은 이름으로 유통되는 다른 다육이가,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유통이 되더라 하는 말이죠. 근데 모두 다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이름이면 괜찮습니다. 그나마. 자, 우리가 샌디고, 엘렌이라고 한, 여기는 지금 없어요. 저 그 다육이 진상해갖고 베란다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샌디고, 엘렌도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연지곤지는 아예 하나의 이름에 두 가지 다육이가 있는 게 연지곤지.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연지곤지에 하나 이야기 드렸지만 재배농가에서 연지곤지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다른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이스에이지 돌기금도 아이스에이지 돌기금의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요걸 만든 농장에서는 그냥 얘 아니에요. 드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판매를 했는데, 다른 농장에서 아이스에이지 돌기금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유통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다육이한테 2개 이상의 이름이 지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특정 다육이. 얘기할게요. 아메스트로의 선별종으로 정말 농담입니다. 이거는 200개가 넘는 다육이를 만들어냈다. 이제 이렇게 하는 200개 아니고 20개였던 것 같아요. 18개, 21개 이름을 만들어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자, 지금 처음에는 시장에서 혼란이 있다. 소비자들의 혼란이 있다. 당연히 혼란은 약간 있습니다. 어떤 혼란? 전체 구매의 7%의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전체 다육의 7%면 저는 그게 그렇게 꼭 의미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는 해요. 왜냐면 이 유통 실태라든가 재배 농가와 판매자한테 넘어오기까지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조사는 2021년에 일어났습니다. 2021년에 이제 그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원에 이제 연구 직원들이 조사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거 조사한다고 하길래 아이고 저거 조사한다고 누가 협조를 제대로 하겠나. 왜냐면 다육이 농가에서는 어떻게든지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얘가 오늘은 A였는데 안 팔려. 내일 B라고 그랬더니 팔리네.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재배농가, 판매농가, 유통농가들이 그냥 이런 그 부분들에 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농장에서 어떻게 이름을 쓰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조사는 아마 성공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조사를 통해서 뭘 한다고 했냐면 온라인 다육식물 도감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 다육식물 도감을 만든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다육이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소비하는 이런 꽃이야. 그냥 일상생활에 내가 그냥 정말 소비자가 얘가 A든 B든 상관없어. 이렇게 너의 이름이 A든 B든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제 얘네들을 학술 정보로 이제 간다고 하면은 적어도 얘한테는 어떤 학명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에케베리아 벤바디스 얘도 교배종이에요. 이렇게 이제 어떤 학명이 주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 도감을 만든다고 할 정도면 적어도 거기까지 가는 다육들을 도감을 만들어야 되나? 그렇지 않고 그냥 시중에 유통되는 어떤 다육이로 도감을 만들어야 되나? 좀 고민이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저는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해보고 그 연구회가 하는 일이 뭘까 되게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짜 오늘 잠깐 요즘에 잠깐 인기가 있다가 금방 없어질 이 다육이를 도감에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 이건 진짜 얘는 지금도 핫하지만 그래서 아무리 도감에 여러분들 왜 도감 책에 보면은 재미도 없고 그 다음에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예쁘지도 않은 다육들이 도감에 왜 올라가 있냐면 전통적으로 유통됐던 다육들이 학명을 갖고 있는 녀석들이 거기에 있고 대부분은 원종을 기준으로 해서 도감에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진짜 원종은 진짜 여기 원종이 뭐가 있지? 원종이 있나?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서 다 교배종이지.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여. 자, 여기에 원종이 있냐? 없을 것 같은데. 이 블루스카이? 블루스카이 정도면 얘가 원종일까? 이렇게, 그래요. 그런 애기들이 여러분들 보는 도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버 그 다육식물 도감을 지금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만들어내려고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정작 만들어내도 내 베란다에 있는 다육이는 거기 몇 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다육식물을 키우는 책을 이렇게 사서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걸 보면 너무 재미가 없어. 아니 도대체 내가 키우고 있는 다육이는 없고 내가 알고 싶은 다육이는 있지도 않아. 이거를 참 이제서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다육들은 그 도감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교배종인데다가 부모 다육 정보가 이게 이제 정확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올라갈 수 없고 보통 도감책은 원종 다육들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번 시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여러분들 다육이가 이름이 여러 개야. 다육이 가격이 왜 자꾸 여기저기 틀려? 틀린 건 당연한 거고 이름이 여러 개가 생기는 거는 그만한 어떤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서 예전에는 제가 음모론자여갖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름을 왜 자꾸 여러 개로 짓고 난리야.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겠다. 혹은 이름을 통일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정말 어려운 일이겠구나. 그건 소비자의 몫이다. 얘가 예뻐. 얘가 예쁜데. 아니, 얘가 예쁜데 왜 똑같은 애를 또 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매 기준이 얘가 예뻐서 샀다기보다 이름이 달라서 산 거 아니에요? 나 이거 너무 예쁘다. 어머, 이거 신상이네. 집에 와서 보니까. 뭐야? 왜 비슷하지? 너랑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는 음모론자였던 다부댁이 지금은 약간 좀 이 시장이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지금은 이해를 조금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 정식으로 그러니까 조사가 완벽하진 않겠지만 같은 이름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다육이가 같은 이름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다육이가 7%. 아마 여기에서는 이름이 같은데 다른 다육이에 관한 조사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것도 하면 재밌었었는데 그건 아마 한 1% 내외도 안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요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회가 유통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육이들 이름이 몇 개나 겹치는지 뭐 명경과 팔천의경이 같은 다육이다라고 이렇게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학명을 같이 쓰는 다육들이 있는데 살구미 임금과 백모단 멜로우 옐로우가 티튜반이라고 하는 학명을 같이 쓰고 있더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멜로우 옐로우가 티튜반이라고 하는 학명을 쓴다는 거는 진짜 제가 그거를 보고 진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런 조사들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육식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줘. 그래서 제가 진짜 경기도 다육식물연구소가 하는 이뤄내는 어떤 조사보고 업적들을 여러분께 진짜로 이제는 제가 조금 이제 발빠르게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이 연구하고 이제 국가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믿을만하고 우리도 거기에서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다육이한테 딱 맞는 어떤 그런 농약 방제하는 농약의 종류를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회가 발간한 발행 책자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 저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 책자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제 개별적으로 또 연구를 하는 이제 그 업데이트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21년도에도 최근에도 또 연구한 연구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때가 되면 또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번 시간 다육이 같은 이름 유통실태 조사의 결과가 전국 7%가 다육이가 같은 이름을 쓰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거 이 와중에도 여기다가 짱짱이를 한번 더 뿌려봐야 되겠어. 짱짱이를 살짝 짱짱이를 이렇게 뿌려서 그때 약간 조금 비실비실 베리베리 아팠던 이 제스타가 지금 좀 괜찮아졌고요. 지금 햇볕이 나고 있죠. 여기 있다. 연지건지 이쁜 애들한테 뭐하러 뿌리지? 이미 충분히 이쁜데? 뭐야 이게 여기 좀 안 이쁘네. 키레이네야 너. 아니 이미 충분히 예뻐. 여기다가 이렇게 뿌리는 게 의미가 있나? 뭐야? 지금 이쁘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야? 너 좀 안 이쁘니까? 어머 그러고 보니까 이미 이쁜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아깝다. 여름에 뿌려야 되는데. 여름에 왜 옷자람 덜하니까
옷자람 덜하게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여름에 뿌려야 되는데 제가 이거 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 이렇게 막 뿌려대도 이게 다육이 뭐 식물 생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연구는 다육이 수출할 때 우리나라가 다육이 수출할 때 이 옷자람 진짜 모양새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 희석 비율 이거는 지금 수입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수입품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연구하고 희석 비율이 뭐 똑같냐 이런 거는 뭐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이 제품의 그 만들어진 배경 경위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 다부때 베란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출근할 때쯤 되니까 해가 쫙 들어옵니다. 아, 기분 좋아. 저는 이따 후에 순차로 업로드되는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